바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첫 시험에 목표 점수를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험 때 긴장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잃지 않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라는 질문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시험을 봐왔는데요. 항상 최고의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익 같은 경우에도 첫 시험 때 만점을 받았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첫 시험 때 HSK 6급을 취득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대나 연대에서 계절학기를 들을 때에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성적 장학금도 쏠쏠하게 타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떨렸고요. 항상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배도 아플 때도 있었고요. 기침을 누가 심하게 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제가 원하던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시험이라는 거는 불확실성 덩어리예요. 아주 너무나 불확실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요. 내 앞에 누가 앉을지도 몰라요. 누가 기침을 할지도 모르고요.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내 컨디션,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험은 긴장되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시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불확실하고요. 원래 어렵고요. 원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원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 준비를 할 때 항상 제가 필요한 점수보다 더 높은 목표 점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2등급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목표는 1등급이 돼야 되고요. 대학병원에서 토익 750 만들어 오세요라고 한다면은 800에서 850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인정했잖아요. 어차피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익 700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할 거예요. 어떤 책을 봐야 되고 700점 공부법 찾아보고 700점이 해온 것들은 뭔지 후기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 본다라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도박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700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공부했던 거, 복습했던 거 시험에 그대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쾌적한 환경, 조용했던 독서실의 그 환경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돼요. 시험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건강이나 컨디션도 평소 연습 때처럼 아주 좋은 컨디션이어야만 이 사람은 700점을 받겠죠. 바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첫 시험에 목표 점수를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토익 첫 시험 때 만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토익 만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왔더라면 저는 절대 첫 시험에 만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저는 토익 시험을 보기 전에 토익 1500점에서 2000점 정도의 수준을 공부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이었지만 어떻게 흘러가는 시험인지도 몰랐지만 어떤 팁도 하나도 알지도 못했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필요한 점수가 있더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조금 올리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의 한계치를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한계치를 올리고 목표를 올리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20살 때부터 정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학생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공부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계치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 때 펼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영어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안 했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왔던 것, 아니면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평소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것, 그것들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욕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목표만 높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노베이스다, 40살, 50살, 70살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어떤 걸 해오셨던지 현재 실력이 어떻던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버려두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만 집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결과는 노력을 100%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도 10번 노력을 하셨더라면 한 번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셨더라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정말 자신감 있게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필요 점수인지 아니면 정말 내 한계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700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700점이 50개를 틀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50개를 틀렸다고 해서 절대로 안도하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안도할 수 있는 거지 절대 그 과정에서 안도감을 찾으시거나 만족을 하는 순간 어차피 시험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길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